여러 가지 좀 기형적인 뒷거래를 벌써 예상하는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자, 여섯 번째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제 해도 대출 독세. 결국 서민에겐 그림의 떡인 거 아니냐? 분양해서 당첨되면 뭐하냐? 대출이 안 나와서 인수를 못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은 최대의 수요자가 현금 부자들의 잔치가 될 가능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배경을 했습니다. 강남의 소형 아파트의 분양가도 9억이 넘는다. 중도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현금 7억 원 있어야 청약이 가능하다라는 얘긴데요. 순자산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가구가 6.1% 정도 된다고 해요. 사실 저는 여기도 깜짝 놀랐어요. 순자산이 20억이 넘는 분들이 6.1%면 굉장히 많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자, 어쨌든 내용은 그렇습니다. 분양가가 9억이 넘으면 평범한 중산층 서민은 내 집 마련이 매우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이 나오지 않아서 중도금 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요. 분양가의 80%를 현금으로 마련해야 되는 만큼 결국 강남의 소형 아파트 9억 이상 넘는 소형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최소 현금을 7억을 들고 있어야 한다라는 얘긴데, 서민들이 7억 현금에 없죠. 사실 통장에 7억 정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게 서민이라고 불리우기 어려운 분들이다라는 게 대세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로또 청약을 맡겠다라는 이유만으로 5년 거주를 의무화할 예정이어서 전세금을 활용을 해서 일단 받아놓고 전세로 부족한 자금을 메꾼다라는 것도 불가능하다. 또 더 나아가서는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 물량도 제공하지 않는데요. 네, 저는 이 부분은 안 찾아봐서 모르겠는데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공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약 시장이 결국은 현금 부자에게 유리한 구조라서 여러 가지 좀 기형적인 뒷거래를 벌써 예상하는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현금 부자들이 뒤에 서 있고, 그리고 청약 당첨을 할 수 있는 서민들이 앞에 서 있고, 그래서 그들이 당첨을 받으면 일종의 모종의 거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간 불법 이후에 전매 10년이야. 기간 이후에 넘어가는 걸로 명의가. 자, 근데 이제 그런 불법적인 부분이 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잘못하고 나쁜 거지. 그건 잡아서 음, 그런 불법 전매가 나오면 음, 뭐 제재를 하거나 음, 막고 있으니까 음, 할 거고요. 별개로 그럼 이렇게 대출을 막는 게 맞냐 그러냐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면 음, 뭐 저는 사실 맞다 그러다를 판단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음. 법에서, 그러니까 제도를 이런 식으로 운영한 얘기는 뭐냐면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가점이 높은 사람일 건데, 음, 가점이 높다는 얘기는 무주택으로 오래 있었으면서 음, 부양 가족이 많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음, 받을 것 같다는 얘기인 건데, 대출이 안 나온 얘기는 음. 돈도 그만큼 들고 있는 사람, 그렇죠. 전세 살고 있는 전세를 돌리든 내가 돈을 은행에 쌓아놓고 있든 음, 그런 걸 갖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분양 대상자가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이걸 다시 얘기하면 음. 실수요자예요, 이게. 음. 그렇잖아요. 현금 7억을 강남에, 들고 있는 그렇죠. 실수요자. 강남에 내가 20평형대 아파트 9억, 뭐 예를 들어 9억 음. 10억 분양한다라고 하면 나는 그 정도 들어갈 만한 여력이 있으니까. 음. 그러니까 돈 1억 들고 강남 와서 대출 받아서 어떻게 해서 시세 차익 노리고 좀 들고 있다 팔려는 사람이 청약하시기보다는 음. 실제 이 동네에 들어와서 거주할 의사가 있는 자금력 있는 분들이 음. 오세요라고 제도를 운영한다고 이해하는 게 맞겠죠. 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네. 일단은 현금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강남. 결국은 거래라는 게 팔 사람은 팔게 해주고 살 사람은 사게 해줘야 거래도 생기고 만족도, 주거에 대한 만족도도 올라갈 건데, 일단 이렇게 되면 여기에 살지 않는 사람 기준에서는 여기는 뭐 스카이 캐슬이잖아 완전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게 네. 옳다 그르다에 대한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음. 예, 지금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게끔 실수요자를 그런 식으로 작동하게끔 음. 테두리를 법과 음. 금융제도를 통해서 음. 지금 유도해 가고 있는 게 보인다라는 음. 얘기예요. 예. 자, 사고 싶다고 누구나 살 수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의 기준을 이렇게 만들어놨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땐 조금 안타깝고 쓸쓸한 부분이 있어. 왜냐면
내 주머니에 현금 7억을 들고 있을 일은 없을 것 같거든. 네. 그렇다고 강남에 또 꼭 가고 싶은 생각도 없네 저는. 그죠? 나도 못 가. 나는 그 보유세 이런 것도 부담스럽고 네. 뭐 내가 강남 들어가서 네. 그 효용 주거의 효용 아니 음. 사실 용의 꼬리 음. 용의 꼬리가 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음. 뱀의 한 중간 정도에서 적당히 살자 쪽이기 때문에 저는 예, 그렇게 뭐 이렇게 가고 싶은 생각은 저도 없는데 아 그렇군요. 근데 아무튼 청약 제도가 원하는 게 그냥 당첨돼서 로또 들고 있다 팔려는 그런 수요보다는 실제 자금력을 갖고 와서 거주하실 분들이 사셔라. 강남 전세도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세 사시던 분들이 무주택자분들이 와서 다시 거주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재정 착률 어떻게 보면 뭐 그런 부분하고 또 맞물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자산가 중에 일부러 상가 투자 위주로 하거나 비싼 전셋집을 유지해서 살면서 로또 청약을 기대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다라는 얘기가 기사에는 있었는데 전 사실 극소수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네. 있어요. 이번에 이제 그 발표했던 내용대로 제도를 개선을 하면 공공택지에 붙어있던 옛날에 보금자리에 붙어있던 것처럼 거주 요건이 붙잖아요. 네. 실거주 해야지 팔 수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거주 의무가 붙으면 사실 이 진짜 자금력 없는 사람들은 뭐 돈은 일시적으로 어떻게 뭐 사채를 빌려와서 넣는다고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 안 나오니까 뭐한 사채 예를 들어 공사하는 기간 2년 정도 쓴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가격이 로또니까 사채 이자 내고도 남을마다라고 하면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5년 거주 의무 요건 자체가 조금 약간 어렵다. 예, 그것 그게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청약 안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수요자를 걸러내는데 분명히 작동은 할 것 같고 그러면 애초에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실거주할 목적이 아닌 가수요들을 일부 털어낼 수 있는 영향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생각 말 그대로 커트라인 자체가 좀 낮아지는 효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돈 들고 있는 사람만 거주를 하고 들어가 살 사람만 거주도 5년이면 짧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뭐 아마 그런 걸 의도했기 때문에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